네, 보복운전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차량 시야 방해 및 밀어붙이기입니다. 예. 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차와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골목길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예, 있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영상이 지금 앞부분에 끼어들기가 나오고 지금이 네. 영상인데요. 네. 하단 쪽에 보시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참 뒤를 노려보고 있죠. 네, 네. 알고 보니 차선 변경을 쓰러졌어요. 네, 지금 바로 쓰러진 네. 상황인데요. 네, 네. 이 승합차의 경적 소리에 화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네. 3분가량 멈춰서 있으니까 네. 또 화가 난 승합차 운전자가 벽면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여서 넘어뜨린 겁니다. 어머,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당히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복 운전이 또 보복 운전을 낳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차가 달리는 도로변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데 옆 오토바이를 치는 단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네. 언뜻 봐서는 그냥 달리다가 단순 교통사고로 네, 오토바이를 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선을 확 바꾸네요. 네, 하지만 사실은 보복 운전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고 오토바이가 가해자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 보복 운전을 한 건데요. 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 진단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면 정말 큰 사고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법한 사고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왔다 갔다 뭐 자꾸 이러고 그런다고 그냥 확 밀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들의 경쟁 네. 심리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오는 차량들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크게 다쳐요. 네. 그 맞습니다. 맨몸으로 그냥 타고 있다가 쓰러지면 엄청 다치는데. 맞습니다. 야, 이거 정말 위험한.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의적인 급제동 및 충돌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속력으로 한 차량을 쫓아가는 흰색 차량의 모습 예. 보이실 텐데요. 아주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쫓아가다가 이제 욕설까지 퍼붓는데요. 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 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을 피해서 예. 좁은 골목길로 피하지만 보복 운전 차량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 피해 차량을 범퍼카처럼 4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4차례나요? 이야, 저건 무슨 상황이에요? 그거 정말 마음 먹고 가서 4차례나 박은 거잖아요. 네. 와, 정말 근데 위험했을 왜 그랬대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상당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네. 건데요. 변명도 좀 많이 황당합니다. 끝까지 피해 차량을 쫓아가서 들이받은 다음에 네.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들이받고 사과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들이받는 게 되는데? 네, 이렇게 욕설을 하고 들이받은 다음에 사과까지 받아야 본인이 네. 화가 풀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4차례나 들이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까지 가겠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가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바로 싸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게 도로변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예. 했을 때는 네. 뒤에 오는 차량들도 연쇄 충돌을 일으켜서 정말 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는 경우에는 보복 운전이 또 보복 운전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 유발케 하는 다른 보복 운전이 이렇게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칼치기 운전이라고 그래요? 네, 칼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마치 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 같다고 해서 칼치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칼치기 운전, 특히나 좀 빨리 달리는 도로를 가게 될 경우에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아까 그 욕설하고 막 이러는 것도 네. 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달리다가 뭐 욕도 듣고 차도 이제 손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자칫하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어. 대형 사고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상황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세 번째는 좀 주제가 황당합니다. 오해로 인한 보복 운전인데요. 이로 인한 내용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승객 45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버스 앞으로 갑자기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시도를 합니다. 네. 네, 버스의 이렇게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자신의 차로로 처음에는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방향 지시등을 켜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네. 네, 그 이후에는 운전사가 버스 기사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2분 가까이 이어진 이 보복 운전 끝에 화물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전복되는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체 왜 신랑이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기사가 7명 정도나 아, 다쳤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7명이나 다쳤어요? 그렇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사고였네요. 다치고? 네, 화물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아. 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다친 사고인데요. 어허.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황당합니다. 이제 앞에서 끼어들려고 했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버스 운전 기사가 이 네.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좀 조심하라고 손짓을 했는데 네. 그걸 욕설로 오해한 겁니다.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그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도 정말 위험했어요. 양쪽 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좀 충격이 그러네요. 컸거든요. 아, 이건 뭐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거 법적으로 지금 처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특수 협박, 상해, 그리고 폭행, 손괴 등이기 때문에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처법까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건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대응. 근데 네.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최민수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확한 블랙박스 증거가 없어서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보복운전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녹화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거. 네. 이 2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상황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내가 막 이러면 정말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리고 욕설 같은 거 들었을 때는 얼른 찾아가지고 녹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 사람들이 좀 느긋해져야 되는데 너무 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무서웠어요. 네. 다음에 좀 유익한 소식으로 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소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